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전격 방문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양순 특파원, 양국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시간이 넘는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금 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We also know that Putin has no intention of stopping this cruel war.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the brave Ukrainian people can continue to defend their country against Russian aggression as long as it takes. 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하면서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약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 4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추가로 할 예정인데 특히 첨단 방공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패트리엇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당초 백악관에서는 평화 협상 추진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로써 확전과 휴전 사이 기로에 서 있던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추가 무기 지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번 방미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배경이 뭔가요? 네,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된 지원을 약속받는 겁니다. 올해 미국의 군사 지원 금액만 우리 돈 26조 원을 넘어서면서 미 공화당에서는 더 이상 백지 수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이후 미 의회를 방문해 상하원 합동 연설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휴회 중이던 미 의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 초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는데요.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I look forward to welcoming President Zelensky to the Capitol and to hearing from the Ukrainian people's elected leader at a critical moment in their struggle for their safety and their sovereignty against Russia's unhinged aggression.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 지난 14일 백악관이 공식 초청 의사를 전달한 뒤에 일주일 만에 깜짝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에서 미 군용기를 타고 미국과 나토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철통 보안 속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전장을 오래 비울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오늘 미 의회 연설이 끝나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군 확대 회의에선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겨냥해서 핵 전력 등 국방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이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무기 공급은 사태를 악화시킬 거라며 이번 방미로 인해 평화협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말마다 개최되는 러시아 국방부 이사회 확대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평화적인 협상에 항상 열려 있다면서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군의 핵전력 등 전투력 증강을 주문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와 극초음속 미사일 찌르콘의 실전 배치도 예고했습니다.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ядерной триады.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이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Приоритетная задача на 2023 год – продолжить проведе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о полного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ч. 그러면서 군 병력 확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18살에서 27살인 의무 복무 기준을 21살에서 30살까지 높이고 전체 병력 규모를 1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8월 기존 101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이은 두 번째 병력 확대 계획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를 찾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연희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개전 300일 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미 의회를 찾아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 수표식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어서 이번 연설에서 초당적인 안보 지원을 호소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1일 저녁 세션에 직접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o have an complete total hero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the leading people who are fighting for democracy, would bring honor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 11일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에서 논의됐으며 사흘 전인 18일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에 맞춰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포함해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5,700억 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단계 평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무기 지원과 에너지 지원에 이어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주요 7개국은 지지를 표했지만 러시아는 3단계 적대 계획이라며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3단계 평화 계획의 첫 번째는 서방의 무기 지원 강화입니다. 신형 전차와 장거리 미사일 등을 지원받아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면 러시아의 긴장 고조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재정과 에너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평화 공식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Пропоную скликати спеціальний саміт Global Peace Formula Summit, щоб визначитись, як і коли ми зможемо реалізувати пункти.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공식은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 행위 중단, 영토 회복 등의 10개 항이 담겼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평화 계획이 아닌 적대 계획이라고 비난하며 평화를 위해선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Это 3 шага к продолжению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е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имать во внимание те реалии, которые сложились за все это время. 지난 9월 말 주민 투표를 거쳐 합병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46개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 회의에선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1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국 수감자를 맞교환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냉랭한 상태인데요. 상대 국가에 수감된 자국민을 맞교환했다고요. 해당 장면이 꽤 상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구소련이 대치했던 냉전 시대를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제3국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측 정보 당국자들이 마치 포로를 교환하듯 수감자를 맞바꾼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인사는 여자 프로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 선수로 마약 밀반입 혐의가 적용돼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지 10달 만입니다. 러시아로 돌아간 수감자는 이른바 죽음의 상인으로 불렸던 거물급 무기거래상 빅토르 부트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무기를 불법 판매한 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2029년에 풀려날 처지였습니다. 네, 한 명은 마약 밀반입 혐의고 또 한 명은 거물급 무기거래상이고 불법 무기거래고 죄질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데 어떻게 이런 맞교환이 가능했던 겁니까? 미 국내 여론이 귀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데다 정치적 박해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그라이너 선수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인을 볼모로 삼았다는 여론이 불거진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계 여성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은 강제 노역과 고문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수감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 때문에 체포 직후 러시아 측과 석방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 7월엔 양측 외교장관이 장시간 전화 통화를 갖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에선 간첩죄로 5년째 수감 중인 폴 휠런의 석방도 요구했지만 러시아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설명입니다. This was not a choice of which American to bring home. The choice was one or none. 네, 정치적 박해로 간주됐다라는 거군요. 그렇게 스타 농구 선수는 석방됐지만 해외에 구금돼 있는 미국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다른 미국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그라이너 선수 석방 소식과 함께 불법 구금된 인사들의 사연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추가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Negotiations are always difficult. There are never any guarantees. But it's my job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make the hard calls and protect American citizens everywhere in the world. 현재 러시아는 물론 이란이나 시리아 등 세계 각국에 불법 구금된 미국인은 50명에 가깝다는 게 미 국무부 설명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정작 그라이너 선수가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은 먼 거리에서 촬영한 화면 정도만 공개됐습니다. 네, 확실히 미국에선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듯한 반응이군요. 반면 러시아 측 반응은 미국 쪽과는 상당히 달랐다고요? 네, 러시아는 당장 귀국 장면을 다루는 방식에서 미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빅토르 부트가 러시아에 입국하는 장면은 현지 TV가 생중계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상봉은 물론 소회까지 듣는 등 무기거래상의 석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박해를 벗어난 양심수 귀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간 수감자 추가 교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Обмена, да, все возможно. Это результат переговоров и поиска компромиссов.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компромиссы были найдены. Мы не отказываемся от продолжения этой работы в будущем. 네, 확실히 러시아는 상당히 흡족해하는 분위기군요. 미국에서 이번 석방 협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건 야당인 공화당입니다. 앞으로 불법 구금된 미국인 석방에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a tactical victory. I'm glad she's coming home. But this is a strategic loss.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Commander-in-Chief need to be looking at our policy. 실제 미 법무부 내에서도 추가적인 불법 무기거래 위험성 등을 들며 부트의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정치적 판단인 셈인데 이번 맞교환으로 미러 관계가 개선됐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크리스마스에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유호영 기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한 거네요. 현지 시간 어제 주요 7개국 G7 정상들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를 향해 크리스마스에 철군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Це час, коли нормальні люди думають про мир, а не про агресію. Якщо Росія здійснить виведення військ з України, то тим самим буде забезпечене і надійне припинення бойових дій. 그러면서 러시아의 철수 지역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못 박았는데요. 이 말은 침공 후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뿐만 아니라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 반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서방의 최신 무기 등 더욱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러시아의 철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종전 협상안에 대해 G7 정상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종전 협상안, 즉 영토 회복, 전쟁 배상금 지급, 전쟁 범죄 사법 처리 등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국인 러시아가 종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의장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입니다. Und wir fordern Putin erneut auf, das sinnlose Töten in der Ukraine zu beenden und seine Truppen zurückzuziehen. 종전을 위해 대러 제재를 지속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최근 핵카드를 또다시 꺼내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젠 선제 타격까지 언급하며 핵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서방은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선제 타격을 언급합니다. Поэтому, если уж и говорить об этом обезоруживающем ударе, то, может быть, подумать о том, чтобы взя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наработки наших американских партнеров. 상대가 보유한 핵무기 등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공격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에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위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Первый, но если не применит первый, ни при к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значит и второй тоже не применит. 상대가 먼저 핵을 쏘면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먼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잇따른 위협성 발언에 서방은 확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전 세계가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며 핵 보유국은 핵전쟁과 핵무기 확산을 방지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서방이 유가 상한제를 시행한 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을 적용하는 국가엔 원유를 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러시아 군용 비행장에선 폭발로 11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미사일을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졌고 전국에서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엔 전략 폭격기도 동원됐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ППО. Більшість ракет збили. Енергетики вже почали відновлювати світло. Наш народ ніколи не здається. Слава Україні!
러시아의 공습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옥죄기 위한 건데 상한선은 현재 시세보다 $10 정도 낮은 배럴당 $60로 정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조치가 자신들의 전쟁 수행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산을 줄이더라도 가격 상한제 적용 국가엔 원유를 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лад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в полной мере всех нужд и потребностей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подобные меры на это не повлияют. 이런 가운데 러시아 서부 군용 비행장 두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폭발 사고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비행장 중 한 곳엔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서방 정상들이 러시아와 대화할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인정하라는 조건부터 걸었습니다. 베를린 유호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러시아도 자신들 역시 대화에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자신들 영토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서방의 주장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Он сказал, что переговоры возможны тольк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утин уйдет из Украины. Безусловно,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아직 입장차는 분명하지만 전쟁이 9개월을 넘어가면서 협상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세가 밀리고 있는 러시아가 이 같은 느슨한 틈을 악용해 전열 재정비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푸틴이 평화회담을 시작할 경우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병력 훈련과 탄약 생산을 위해 휴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과 EU는 이르면 모레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럴당 $70 선에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를 $60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한 겁니다. The cap itself will have the desired effect on limiting Mr. Putin's ability to profit off of oil sales. 러시아의 돈줄을 재어 전쟁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목표인데 참여국들은 앞으로 2개월마다 가격 상한선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